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이제 대부분 환자분들이 앞니 부분이 부러졌거나 어떤 외상이나 충치 때문에 보철 치료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앞니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인데, 더군다나 이제 예전에 치아가 없어서 이제 옆에 치아를 깎아서 브릿지를 했는데 그 브릿지를 한 게 뭔가 오래됐다. 근데 내가 생각해도 치아가 예전에 브릿지를 할 당시에 남은 게 별로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 치아가 언제 이게 말썽을 일으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뭔가를 드시다가 뚝 부러지면 이제 아플싸 이제 엄청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래서 치아가 부러지면 이거 이제 브릿지 못하나? 어떡하지? 라고 이제 해서 당장 내일 회사는 출근해야 되는데, 아니면 당장 내일 약속 있는데 이거 앞니 없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잘 쓰셨던 브릿지가 뚝 하고 부러지고 이제 그걸 들고 오셨는데, 이 환자 케이스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릿지가 빠졌어요. 당일에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이 환자분한테는 앞니가 없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하고 빨리 앞니를 회복하고 싶은 게 목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늘상 말하는 게, 앞니의 임플란트는 항상 발치 즉시 당일에 임플란트를 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고 임시 치아까지 고정력이 좋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앞니 없이 지내는 시간은 없다고 보시면 된다라고 이제 많은 영상에서 올려드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많이들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앞니 브릿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부러져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도 이제 여기 치아는 똑같 부러져서 이제 뿌리만 남아있고, 지금 여기도 기존에 거의 최후의 캐스트 포스트를 하셨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거 살릴 수 있다고 해도 또 이렇게 부러질까봐 무섭고, 나는 임플란트로 튼튼하게 하고 싶어요. 환자가 이미 임플란트로 정하고 오셨어요. 근데 설령 살리고 싶다고 오셨어도 제가 임플란트를 권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앞니 쪽 임플란트가 심미적으로 못한다, 안 된다고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치료 옵션이 뭐냐면은, 이 치아가 지금 이렇게 3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발치하고 여기도 발치를 하니까 이 송곳니부터 이 2개 어금니, 그러니까 6개의 치아를 연결하는 브릿지를 이제 한다고요. 브릿지가 자꾸 길어져요. 롱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롱 브릿지가 되면 이제 환자는 만약에 롱 브릿지를 했는데 이 지대치에 문제가 생기면 더 깎아서 더 길어지는 브릿지를 하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브릿지가 점점 길어지는 게 실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 환자분은 임플란트를 상담한 날 바로 해드렸어요. 빠진 크라운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제 빠져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렇게 쓰시던 치아가 빠져가지고 이제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디자인을 해보니까 3D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CT를 촬영을 해서 치아를 뽑고 이 자리 임플란트가 깊숙이 들어가면 뼈의 두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을 했고, 이제 약간 입천장 쪽으로 일부러 갖고 들어가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거고, 치아를 뽑는 날 바로 임플란트를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임시치아 브릿지까지, 여기가 지금 임시치아거든요. 임시치아까지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쪽 꿰맸죠. 뼈이식도 당일에 했고, 자, 당일에 치아 발치하고 염증 제거하고 임플란트 당일에 들어가고 임시치아까지 들어가고 뼈이식하고, 이게 하루에 끝난 거예요. 하루에 원데이. 그래서 요즘 광고 많이 하죠. 원데이 임플란트 해가지고 위에 보철물까지 바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드린 케이스이고, 환자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2-3달만 지나면 되니까, 치아가 없이 오셔가지고 수술하고 임시치아까지 달고 가셨으니까 일단 사회생활 하는데 입술을 이렇게 우리가 들치우니까 이제 이게 보이는 거고, 실밥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임플란트도 이렇게 이상적인 위치에 심고,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앞니가 임시치아일 때도 예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경우는 색깔까지도 지정을 해서 기공소에서 PMMA 크라운을 제작을 해가지고 오면 훨씬 더 심미적으로 임시치아 기간에도 예쁘게 좀 기다릴 수가 있고요. 이 임시치아가 또 중요한 게
이 잇몸의 이 파필라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임시치아를 하고 있을 당시에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잇몸 모양도 임시치아가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해서 앞니 보철물 제작을 이렇게 이제 완료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과거의 보철물보다 훨씬 예뻐졌고 임플란트를 했지만 어떤 게 임플란트일까라고 하면 이거를 일반인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가 나지 않는 앞니 보철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개가 임플란트죠. 여기부터 이렇게가 이제 임플란트 브릿지를 했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환자분은 만족스러운 상태로 치료를 완료를 해드린 케이스고 이렇게 치과에 브릿지가 부러져서 당황해서 오셨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티나지 않는 앞니 임플란트 브릿지를 완성을 해드렸고 옆에 있는 치아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거죠. 갈아내지 않고 이렇게 있던 부분을 이렇게 자연스러운 임플란트 보철물로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앞니 브릿지의 부러짐을 당일에 임플란트를 하고 임시치아까지 달아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 3개월 뒤에 티나지 않는 잇몸까지 예쁜 임플란트 보철물을 완성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케이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리해볼 내용은 앞니 과거에 뭐 어떤 외상이 됐든가 충치가 됐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앞니에 크라운이 있거나 아니면은 브릿지가 있는 경우는 항상 이제 환자분들이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언제 말썽을 부릴지, 언제 똑같하고 부러질지 그거에 대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만약에 부러지거나 뭔가 발치를 해야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앞니 발치를 하게 되면 치료 옵션이 임플란트로 가느냐 브릿지로 가느냐 옆에 치아를 깎아서 한 이 두 개 중에서 이제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발치로 안 가고 살릴 수 있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살리는 쪽에 치료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진짜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브릿지는 점점점 길어져요. 브릿지가 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더 뒤에 쪽에 있는 브릿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롱 브릿지로 점점 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옆에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결과가 별로 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멀쩡한 치아를 깎아야 되는 게 또 단점이고 그래서 저는 브릿지를 하시기 전에 웬만하면은 임플란트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임플란트를 할 때 예쁘게 티 안 나는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치아를 뽑는 날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해라. 그리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고정력이 좋으면 치아에 단단하게 들어가면 당일에 임시치아까지 바로 형성을 해줄 수가 있고 이 임시치아를 해줌으로 인해서 환자분이 사회에서 특별히 앞니가 없는 상태로 안 살아도 되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예쁜 것도 있지만 이 임시치아가 나중에 잇몸 레벨도 결정을 하더라. 그래서 잇몸 레벨이 예쁘게 티 안 나는 임플란트를 원한다 하시면은 반드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고 임시치아까지도 당일에 바로 할 수 있는 테크닉을 가진 치과 의사를 찾아라.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